안녕하십니까. 네, 명보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대부분의 악연은 너무 잘해줘서 생긴다 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요, 악연이라는 것은 잘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원칙 없이 너무 무절제하게 잘해줘서 생긴다는 겁니다. 저희 모친께서 살아계실 적에요, 저한테 10번도 더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어릴 적 사과 이야기인데요, 저는 누나만 6명이거든요. 딸 놓으시고 마지막에 내 아들을 놓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 눈에는요, 제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 저희 집은요, 아버지께서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식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9식구다 보니까 먹을 것이 항상 귀했거든요. 사과 한 박스를 사놔도요, 일주일이 안 가서 이걸 다 먹어 해치웠었거든요. 어느 날요, 사과 한 개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진호야, 누나들 학교 가고 나면 내가 깎아줄 테니까 그때 먹으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가 훗날 다시 또 사과 한 개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이 사과 놔뒀다가 누나들 학교 가고 나면 그때 먹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녀석이.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듣고 나서야 저희 모친께서 아차,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현명하신 저희 모친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사과를요, 있는 사람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같이 나눠 먹었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커서도 명절 때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 모친께서 과한 사랑을 경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되 너무 과한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셨던 겁니다. 저희 치과에는요, 지금 저한테 너무 고마운 직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바로 저희 실장님인데요, 진료가 9시에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매일 8시 10분 되면 출근하셔가지고 다른 직원분들보다 20분 먼저 혼자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요, 제 책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방금 물걸레질 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원장으로서요,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실장님이요, 실버바를 사가지고 은투자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고를 하나 사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요, 하루 종일 찜찜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다른 직원분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실장님한테만 뭔가 선물을 해드렸다는 거, 그 사실이 제 마음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머니의 사과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때 불현듯 어떤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마터면 제가 실장님과의 이 소중한 인연을 망칠 뻔했다는 겁니다. 다음날 저는요, 실장님께 드린 금고랑 똑같은 금고를 전 직원분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해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요, 저의 총애를 받았던 직원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직원이 저희 직원에서 10년을 근무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와 저는요,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요, 마지막이 안 좋게 끝났었거든요. 초반에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마지막에 그렇게 안 좋게 끝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야 그 옛날 상황이 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저는 그 직원한테 점점 지쳐갔었고, 그 직원은 왜 저한테 자꾸 서운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 직원도 그렇고요, 초반에 서로 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요, 너무 잘해줬던 겁니다. 그때 그 직원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요일에 출근해가지고요, 치과에 잡무가 많거든요. 차트 정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잡무를 데이트하러 안 가고 일요일에 치과에 나와가지고 그런 잡무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요, 점심시간에
제가 수부에 나가가지고 데스크를 볼 테니까 스태프들은 스태프실에 들어가가지고 눈 좀 붙이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 원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원장님께서 저보고 그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원장님께서 그때 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더라는 겁니다.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현명하게 그걸 잘해줬어야 됐는데요, 제가 너무 감정이 앞선 나머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줄 수 없을 거면서 제가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시근이 없었던 겁니다. 원칙 없이 무턱대고 잘해주기만 했던 저의 행동이요, 괜히 상대방의 기대감만 높이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그 직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의 리더십 부재가 바로 원인이었던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에게서 무분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이는요, 절대 만족을 배우지 못하거든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기대하고요, 더 갈증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이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체 생활에 있어서요, 제가 특정 한 사람에게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편애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저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당사자와 저와의 관계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라, 이 말은요, 남자친구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직장 동료도 그렇고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되는 말이거든요. 특히나 MBTI 유형 중에서 F형 있지 않습니까? 감정형. 그 유형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지가 바로 악연의 씨앗이 되거든요. 소중한 인연일수록 사랑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현명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되고요, 마음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요, 마음의 인과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화 부당거래에는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오는데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모든 전 세계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께서 우리들에게요, 수시로 사소한 재앙을 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소한 재앙이 계속 있어줘야 신과 인간과의 이 끈끈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한 사람들한테요, 감정이 너무 휘둘린 나머지 너무 잘해주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감정을 절제하고 아낄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 증득을 기원하는 명버섯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